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017년 수능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지금 포항 시민들의 소송 추가 접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을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140km 지점부터 칠곡분기점 144km 지점까지 4km 구간 정체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해 다부터널 통과할 때까지 7km 긴 구간 답답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암로 공군내거리에서 동인내거리 방향으로 강남약국 교차로 지나자마자 2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있는데요. 구간 많이 답답합니다. 이어서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 팔달교 위쪽으로도 도심으로 나오는 차량들 가득 몰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향하는 길도 교통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도심 중앙 반월당 내거리 주변으로도 이동량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동북로 복현오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다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고요. 특히 모레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5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서 신당 창당을 위한 지지세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엑스코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참석자들과 3시간 이상 인사를 나누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모친상 빈소를 찾는 등 지지세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은 대구 정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거라면서 스스로 국민의힘 후보로는 대구에 출마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면서도 신당 후보로는 출마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역민 마음잡기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구 체류 일정을 구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걸로 보이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달성군 현풍읍 한 제지업체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교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체 과정에서 용량을 증설하려는 부분 때문인데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공장은 SRF라고 불리는 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폐지를 재활용해서 골판지를 생산하는데요. 공정 중에 필요한 증기를 폐기물 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소각장을 하나씩 설치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20년이 넘은 1호기가 고장이 잦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늘면서 교체 및 증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업체는 지난 2019년에도 소각시설 용량을 5톤으로 늘리려고 달성군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번에 처리 용량을 2.6톤으로 줄여서 재추진에 나섰는데요. 현재 시설로는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연간 108톤 배출되지만 증설하면 오염 물질이 13분의 1로 감소하고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도 3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증설 없이 시설만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업체 측에 3년 동안 연 4회 수시 검사를 받을 것과 대기오염 물질 현황판과 방음벽 설치, 주민 감시단 운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달성군은 증설 허가 여부를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대구 시내 일부 학교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뜻하는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고도 실제로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7에서 15일 대구 각급 학교 477곳 중 21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장애인 학생이 원활한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수성구 한 초등학교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하차 공간에 제설함이 있어서 장애인이 차에서 내리기 어려웠고요. 화장실 문이 안쪽으로 열리고 세면대와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적 사례는 이뿐이 아니었는데요.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도 성능이나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고장 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한 곳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8곳이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는 장애인 혼자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동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학교 10곳과 계단 겸용 휠체어 리프트가 있던 3곳도 안전봉과 비상정지단추 상태가 모두 불량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특정 학교 관계자가 학교에 휠체어가 올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설 보수와 함께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와서 교육청이 조치에 나선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야간 자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학생이 자신이 침대 매트리스 위에 빈대가 있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사감에게 신고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다른 빈 방으로 옮겨졌고 빈대 발견 당일 오전 일찍 전체 기숙사동을 대상으로 1차 방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추가로 발견된 빈대나 물린 학생은 없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3일부터 기숙사가 있는 중고등학교 32곳을 대상으로 빈대 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지 약 2주 만에 빈대가 확인된 건데요. 네. 교육청은 방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숙사가 빈대에 좀 취약해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예, 값비싼 불상이나 오래된 그림을 싸게 살 수 있다면서 상대방을 속여서 3명에게서 7억여 원을 가로챈 60대가 대구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상이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고미술품 판매상이던 이 남성은 정작 이 고미술품을 감정하거나 취급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실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도망가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됐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 신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언론 영상을 전공으로 해서 졸업하고 제가 가지고 배운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영화나 카드 뉴스, 라디오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복지관까지 다양한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계신 복지관에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장애인 분들도 일을 하고 싶다는 주제로 공모전에 영상을 제작하고 출품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획부터 촬영, 출연, 편집까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완성된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에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곧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무료로 편집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담긴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포항 지진, 이 소송의 의미와 앞으로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1심 판결 5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요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이 규모 5.4의 지진이 있고 또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118명의 사상자를 냈고 1,700명의 이재민을 또 발생시켰고요. 이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네. 이 국가가 이 포항 시민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네. 이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 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배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논리인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 저 이 사실 듣고 나서 참 시간이 빠르다 생각을 했어요. 기자들도 참 이때 많이 갔고 저도 가서 네. 여진을 느꼈던 입장에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강진과 2달 정도 좀 예전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항이 지진 도시, 뭐 암흑 도시라는 좀 불명예를 안긴 했습니다. 여진이 컸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사를 간 시민들도 다수 있었는데 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그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만 8천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국가와 포스코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시민들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지금도 극심한 공황 증세 또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뭐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일부에서. 피해 보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수준도 예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상황 자체가 특이했고 판결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례 없던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 못 살게. 지진 나고부터 잠을 못 자고 내가 하고 불안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지진 이후에 계속 3년째 지금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공황 발작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일상생활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뭐 직장도 못 잡고 있고 진짜 전쟁 이런 건가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 해의 겨울은 또 유독 추웠거든요. 처음에는 지진 난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힘들 때는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말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네, 유독 추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음이 좀 추워지는 인터뷰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네. 지금 판결이 난 그 지열발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사업에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이 촉발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국내에 처음 등장하게 네. 된 건데요. 이 지열발전 사업이 국내 최초로 포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깊은 땅속 열로 물을 데우고 이 수증기로 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지열 발전인데 네. 이 4km 깊이 땅속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물을 주입하고 수증기를 빼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이 이 포항 지진이 흥해읍에 건설 중인 이 지열 발전으로 촉발됐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 지열 발전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서 주입했던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를 자극하면서 지진을 일으켰다고 진단한 건데 이미 미국과 스위스 등지에서는 지열 발전이 땅에 물을 주입하다 지진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확정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2011년 국책 사업으로 이제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지열발전 상용화 연구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열발전소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포항 흥해읍이 이제 단층 지역이라서 지진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2017년 사업 가동을 목표로 2016년 6월에 시험 발전을 시작했고요. 가동 한 달을 앞두고 발전소와 600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난 거였거든요.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이 사전에 좀 있었다면 네. 포항 강진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이 사고 후에 지열 발전 개발은 영구 중단됐습니다. 네, 워낙 압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촉발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고 뭐 경제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피해 지원금은 어떻게 다 지원이 된 상태인가요? 네, 2021년에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이 12만 5천여 건 들어왔고 네. 이 물적 피해를 입은 10만 명의 주민에 대해서 1인당 450만 원씩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특별법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주택과 재산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이뤄졌습니다. 네. 이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흥해 지역의 도시 재건을 위해서 또 내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약 3천억 정도가 투입돼서 이 특별 재생 사업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이 1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백 기자님께서 좀 이례적인 판결이다. 금액이 꽤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항소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면 위자료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가능성은 충분하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자료 금액이 약간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데 지금 1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좀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이 국가가 그래도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인데 국가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까지 추가 소송까지 만약 더해지게 되면 네. 정부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점도 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정부의 노력이라는 게 좀 주관적으로 추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소송을 합류하려는 시민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라 역대급 소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포항에서는 2명만 모이면 소송 얘기를 한답니다. 그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 소멸시효가 내년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임박해 있잖아요. 네. 그 이번 판결로 많은 포항 지역의 변호사가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고 시민의 문의 또한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범시민대책본부를 통한 소송은 1인당 변호사비가 3만 원에 성공보수 5% 정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진 당시 포항 인구가 51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아까 청 기자가 소개한 대로 위자료 총액이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당초 5년 전에 첫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는 좀 소송에 회의적이던 변호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판결이 나오자 이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이 소송인 모집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변호사 업계만 좀 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자, 지금 포항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네, 이게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이 특별법의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과 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을 담아서 이 특별법을 좀 개정하자 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한 겁니다.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적으로 좀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 특별법 개정과 일괄 배상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거에 항공기 소음 피해나 5.18 유공자와 유가족의 국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이 수백억 원의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향후 재판, 항소심 대법원까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포항시의 제안을 좀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죠. 주민들이 입은 피해나 남은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비무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촉발 지진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국가 책임을 이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는 게 일단은 큰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괄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 포항 지역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될 전망이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국가의 묘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남구에서는 갈수록 늘어가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퇴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위기가구 전문 사례 관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율 리포터가 관련 소식 전해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50%가 넘고 고위험군 1인 가구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위기가구 전문 사례 관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영선 씨는 가정 방문 중 위급한 상황에 놓인 주민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 당시 상황과 참여 프로그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최초로 그 어르신을 발견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가정 방문 대상자인데 갈 때마다 이제 약간 수척해지고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10월 달에 갔는데 눈 밑에 멍이 들었고 다쳤는 게 있었어요. 기운이 없어갖고 엎어진 것 같아요. 생각이 나가 일주일 뒤에 제가 다시 또 한 번 갔어요. 지금 드시는 게 뭐 있느냐 갔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현관 문 열어주는데도 한 10분 걸렸거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 돼갖고 그 다음날 구청하고 동해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응급실에 남구청에서 원래 공모 사업으로 퇴직자 사회공헌 사업인 위기가구 전문 사례단으로 위촉되어 6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1인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가정방문 대상자와 한 달에 2번 안부전화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전화는 40세대고 가정방문은 10세대 한 달에. 단순한 안부전화하고 가정방문이 아니고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서적인 지원과 뭐 건강상태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뭐 누락되는 복지 서비스 이런 걸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도움 요청하기 어려운 1인 가구한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인이 일했던 분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 씨는 고독사 위험을 안고 있는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고 은둔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요. 동작을 감지하는 비상센서가 필요하다. 또 건강관리 교육, 경제교육,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등을 열어서 1인 가구가 일단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고독사 직전에 주민을 구한 달구벌 건강주치 박찬주 간호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달구벌 건강주치 사업은 대구시가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대구의료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단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 급성 또는 만성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자발적 치료 의사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 달구벌 건강주치 사업으로 의뢰 주시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이 가정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치료, 전문적인 지원 연계를 통해서 질병의 악화 방지 및 치료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구 대명육동 주민센터의 그 사회복지 공무원분께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셨었고요. 좀 많이 급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방문을 했었는데 갔을 때 보니까 거주하는 빌라 입구 쪽에 선망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려와 계셨고 당시에 이제 뭐 혈압이나 혈당은 괜찮으셨는데 체온이 35도 이하로 저체온. 그래서 밤새 거기 계셨던 걸로 보였었고요. 상황이 좀 많이 위중하다고 판단돼서 119 이송 도움 요청해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바로 내과 입원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10월이었고 그다지 춥지는 않아서 그래도 환자분이 병원 진료나 이런 거 설명했을 때 반응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날씨 같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는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네, 현재 대상자분의 건강 상태는요? 네, 다행히 다른 부분은 회복이 됐고요.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과 알코올성 인지장애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남구청 최영광 고령사회팀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금 퇴직한 공무원 선배분들이 7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분들은 전직 사회복지직 또는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인 선배 공무원들이시고요. 이 30년간 근무를 하였던 분이지만 근무를 안 한 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분들 대상으로 기본적인 상담이든지 사회복지 제도 같은 기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자의 특성상 40, 50대 독거 남성이라 사실은 젊은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공백을 이 30년의 노화를 가진 분들이 메꿈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남구는 지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고독사한 사례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독사 예방 계획에 담게 되었습니다. 퇴직 공무원 활용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이 우리 구 안에서 이렇게 많은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오픈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접근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그게 남구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내 이웃의 현관 앞에 우편물이나 택배가 쌓여 있거나 밤에 전등이나 TV가 계속 켜져 있다면 위기 가구일 수 있으니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유리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달구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했지만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 경주와 포항은 16도 예상하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1월 27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